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렴형 경계, 저번에 우리 발사형 경계를 배웠으니까 수렴형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렴형 경계는 발사형 경계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즉 판의 충돌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판이 서로 충돌하는 장소고, 자, 충돌이라는 얘기는 결국 판을 양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의 횡압력이라고 해서 판을 양쪽으로 무슨 힘이, 자, 당기는 힘은 장력, 미는 힘은 뭐? 횡압력. 그래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자, 판을 양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횡압력. 그래서 이 수렴형 경계에는 자, 지층이 휘어져 있는 습곡 구조나 아니면 영역적 밀리니까 탄배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단층, 자, 지층이 끊어진 구조를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 단층을 우리는 역단층이라고 해서 자, 수렴형 경계에는 습곡 구조, 지층의 습곡 구조나 역단층의 구조를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사형 경계가 해양판의 생성 장소였다면 수렴형 경계는 해양판의 소멸 장소, 판이 없어지는 장소면 충돌하면서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는 해양판의 자, 무슨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소멸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발사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류에 의해서 두 판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멘틀의 하강류가 나타나서 두 판이 충돌하는 장소가 되니까 멘틀의 무슨 류가 나타나는 장소이며 멘틀의 하강류가 나타나는 장소이며, 자, 여기는 판의 경계 하부에 멘틀의 온도가 낮아요. 멘틀의 온도가 낮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정리. 판의 충돌 장소이며, 자, 판을 양쪽으로 미는 횡압력이 공통으로 작용하는 장소이고, 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해양판이 소멸하는 장소이며, 따라서 멘틀에 무슨 류가 나타난다? 하강류가 나타나서, 자, 밑에는 멘틀의 온도가 낮다. 자, 멘틀의 온도가 낮으니 멘틀에 무슨 류가 나타난다? 하강류가 나타난다. 자, 이게 수렴형 경계가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물론 자, 지형적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수렴형 경계는 있잖아.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 두 가지가 나타나. 충돌형 경계랑 섭입형 경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자, 충돌형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무슨 장소이다? 충돌 장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우리는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산맥? 습곡산맥이라고 불러준다. 습곡산맥. 그래서 이 습곡산맥, 선생님,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장소인데 왜 해양판이 소멸합니까? 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판의 밀도가 비슷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장소이며, 자,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과정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있는 이 해양판 또는 해양 지각이 대륙판이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판의 소멸 장소? 예, 해양판의 소멸 장소가 됩니다. 자, 무슨 판의 소멸 장소다? 해양판의 소멸 장소다. 그러면 이 충돌형 경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대륙판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B라고 하는 자, 또 뭐가 있다? 대륙판이 있다. 자, 여기서 멘틀에 무슨 류가 나타나? 하강류가 나타나면서, 자, 멘틀이 하강하는 장소에 이렇게 몰려오면 그 위에 떠 있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양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판을 밀어서, 자, 어디선가 뭐 하게 돼? 충돌을 하게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을 거야? 바다가 있을 거야. 그치? 바다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위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는 이제 무슨 지각이 돼야 돼? 해양 지각이 돼야지. 또는 해양판이 될 거야. 자, 여기에는 물고기들이나 그 물속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다량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판이 계속 밀려와서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가까워져서 충돌한다 라고 생각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밀도가 비슷하다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놈들이 만약 여기서 충돌한다면 쑥 하고 두 판이 뭉쳐져서 밀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지. 그래서 거대한 산맥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이 산맥을 우리는 무슨 산맥이라고 부릅니까?
습곡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산맥? 습곡 산맥. 아하,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대륙판과 B라고 하는 대륙판이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이에 있는 해양 지각이 또는 해양판이 충돌 과정에서 서로 뭉쳐져 갖고 자, 습곡 산맥의 지형으로 바뀌면서 해양판이 어떻게 돼? 소멸하는 장소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런 습곡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들은 자, 산맥 내에서 자, 무슨 생물에? 해양 생물에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거. 산호나 조개 화석들이 자, 이 습곡산맥 중앙이나 습곡산맥 정상부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 습곡산맥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 중에 하나가 우리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이런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렴형 경계 중 충돌형 경계의 하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습곡 산맥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 중 하나이다. 또 몇 가지 있긴 한데 자, 시험 문제는 이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서는 아직도 무슨 변동이?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하는.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라고 배웠었지. 아, 그러면 이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변동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자,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은 아니야. 자, 천발 지진이나 자, 경우에 따라서 가끔 난이도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발 지진까지 생각을 해. 왜냐면 대륙판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또는 중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이거 중요합니다.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 그래서 화산 활동은 매우 드물다. 자, 화산 활동은 매우 드물다. 자, 그래서 이 충돌형 경계, 습곡산맥인 충돌형 경계는 지진대만 나타난다고. 화산대는 거의 화산 활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진대만 나타난다. 아, 그래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화산대이면 지진대지만 지진대라고 해서 반드시 무슨 대는 아니다? 화산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야. 여기는 지진대만 나타난다. 자, 그냥 이렇게 딱 해도 돼. 화산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좀 애매하지만 화산 활동이 매우 드물다 또는 거의 없다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드물게 나타난다 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화산대라고 얘기할 수 없지. 왜냐면 화산대가 되려면 빈번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 충돌형 경계인 습곡산맥 지형은 자, 지진대만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충돌형 경계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섭입형 경계입니다. 자, 이 섭입형 경계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설명할 게 조금 많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고요. 자, 봅시다. 섭입형 경계는 주로 밀도가 큰 판과 밀도가 작은 판이 충돌할 거야.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거나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을 하더라도 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과 충돌할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건 습곡산맥이었고 자, 부딪힌 다음에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이렇게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쑥 하고 왜냐면 밀도가 작은 게 가라앉으니까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자, 밑으로 섭입, 침강해서 내려가는 지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섭입형 경계라고 불러줘.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자,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과 충돌을 할 때 밀도가 작은 판과 뭐 할 때? 충돌할 때 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자,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자, 섭입하는 경계. 자, 섭입하는 경계를 자, 우리는 섭입형 경계. 자, 섭입이라는 얘기는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밀도가 큰 판은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판? 해양판이 될 거고, 해양판이 될 거고, 자, 밀도가 작은 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판이 되거나, 대륙판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무슨 판? 해양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큰 해양판과 밀도가 작은 대륙판 또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해양판이 충돌할 때,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또는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를,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섭입하는 경계를 우리는 섭입형 경계라고 하고, 자, 이 섭입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해구라고 불러줘. 아, 그러면 해구도 자, 뭐야? 해저 지형 중에 하나이지. 자, 해저 지형 중에 하나이며, 자, 마찬가지 여기도 해양판 소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모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든 해양판 대륙판이 충돌하든, 자, 충돌하든 섭입하든 둘 다 무슨 판? 그치, 해양판의 소멸 장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해구에 대한 지형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섭입형 경계인 해구에 대한 지형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단언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우리는, 자, 요거를 해양판이라고 하나 할게요. 자, 무슨 판? 해양판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를 대륙판이라고 합시다. 그럼 해구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부에서 많이 나타나겠네. 자, A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고 B라고 하는 대륙판, 또는 요게, 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A보다 작은 해양판이라고 해도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멘틀에 무슨 유가 나타나? 하강유가 나타났어. 자, 멘틀에 하강유가 나타났어. 자, 그러면 양쪽으로 판을 미는 무슨 역이 작용할 거고? 횡압력이 작용을 할 거고, 그치? 횡압력이 작용을 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A 해양판이 B 해양판 쪽으로 이렇게 쭉 서로 접근하다가 여기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해양판이 무슨 판 밑으로? 자, 대륙판 밑으로 또는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해서 안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이걸 우리는 보통 섭입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자, 위에는 지금 바다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밑으로 쑥 꺼지니까 여기는 깊은 골짜기 모양의 계곡 형태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해구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불러줘? 해구라고 불러줘. 그래서 이 해구는 해저 지형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다라고 해서 수심이, 자, 해저 지형 중 수심이 가장 깊다가 될 거고, 자, 이 수심이 최소 얼마가 나타나냐? 6,000m 이상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해구라고 불러줘. 그래서 수심 6,000m 이상의, 자, 수심이 가장 깊은 해저 지형을,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구라고 하고, 자, 밀도가 큰 판과 밀도가 작은 판이 충돌을 할 때, 자,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면서 만들어진, 자, 수심이 깊은 해저 지형, 자, 요 부분을 우리는 해구라고 하며, 자, 해구는 가장 대표적인 섭입형 경계의 판의 경계. 따라서 여기를 우리는 뭐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판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 판이 충돌하고 있는 장소. 지금 여기서 봐봐. 여기서, 자, 충돌한 다음에 밑으로 섭입을 했지. 그러면 요 부분은 계속해서, 자, 판이 충돌하는 장소로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치? 그러면 판이 충돌하는 장소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깊어질 거고, 자, 요 라인을 따라서, 요 경계를 따라서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판의 경계부를 따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자, 여기를 우리는, 자, 지진대라고 얘기해 주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자, 베니호프 지진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라인으로 쭉 따라 그린 데가 지진이 진원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자, 이 진원은 판의 경계에서 대륙판 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깊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이 판의 경계를 따라 무슨 대가 분포한다? 지진대가 분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자, 충돌하고 섭입하는 과정 중에서, 자, 요 부근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자,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이 마그마가 대륙판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뭐가 분출해요? 화산이 분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활동도 나타나고, 화산 활동도 나타나는, 자, 지형이 생기고, 자, 지형이 생기고, 자,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지형이 생기고, 자, 여기는 그럼 무슨 대가 되는 거야? 화산대가 되는 거지. 자, 무슨 대가 된다? 화산대가 된다. 자, 그리고 이 화산 활동 과정에서 분출한 마그마는 분출할 때는, 자, 무슨 암질 마그마가 되냐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 자, 무슨 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자,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봐. 지진대도 나타나고, 자, 여기서 무슨 활동? 화산 활동이 나타나니까 화산대도 나타나므로, 자, 이 수렴형 경계 중 섭입형 경계는 지진대도 있고, 자, 무슨 대도 있어? 화산대도 있는 거야.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함께 나타나는 지형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이때 이렇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 있는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 나타나는데,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을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불러줘. 자, 무슨 열도라고 불러줘? 호상열도라고 불러줘. 그러면 이 호상열도는 섭입형 경계에서, 자, 판이 섭입하는 과정 중에서 지진 활동과 함께, 자, 무슨 활동이 나타나면서, 화산 활동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상열도는, 자, 무슨 대다 생각하면 돼? 화산 활동이니까 화산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섬이 일본하고 필리핀이라는, 자, 화산섬들은 화산섬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호상열도 위에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그림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쪽으로 좀 옮겨갖고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랑 일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우리나라가, 자, 대륙판 위에 분포하고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자, 일본까지 생각하지 말고 아직. 자, 이렇게 그리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일본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가 무슨 판? 대륙판. 자, 마음이 급해. 자, 일본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네. 자, 대륙판. 자,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유라시아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판이 쭉 밀려오다가, 자, 이렇게 섭입을 하죠. 그럼 여기는,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나요? 해양판에 섭입.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쑥 하고 바다가 깊어지면서, 자,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해구라고 하고요. 해구라고 하고, 이 선을 따라서 뭐가 분포해?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고?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자,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화산섬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질 텐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열도? 호상열도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일본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부분.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는, 이게 무슨 바다구나? 동해바다구나. 따라서 우리나라 쪽에는 해구가 없어. 자, 일본의 동쪽에 뭐가 분포합니까? 해구라고 해서, 자, 이 해구를 우리는 무슨 해구라고 부르냐면 일본 해구라고 불러줘. 자, 무슨 해구? 일본 해구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해구 옆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자, 호상열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열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일본이 호상열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판의 경계지. 그럼 이 판의 경계부에서는, 자, 판과 판이 충돌하는 장소, 섭입하지만 충돌하는 장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진 활동이 나타날 거고, 자, 그럼 판의 경계, 자, 해구인 판의 경계부에서는, 요 부근에서는, 자, 주로 무슨 지진이 발생하냐면 진원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진원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쭉, 자,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해양판 쪽에서 밀도가 큰 판 쪽에서 밀도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밀도가 큰 판 쪽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진원 깊이가 점점 어떻게 돼? 깊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진이 발생을 해도 진원 깊이가 깊은 무슨 지진이 발생을 한다? 자,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드디어 처음으로 무슨 지진이 나왔다? 신발 지진이 나왔다. 그렇지? 그래서 섭입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함께 나타나는데 천발 지진은 판의 경계 부근에 가까운 쪽에서 나타나고 자, 신발 지진은 대륙판 쪽, 다시 말하면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섭입할 때 판이 밑으로 침강하면서 진원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깊게 들어올수록 무슨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정의를 하나 내려야 되겠지? 자, 해양판에서 대륙판 쪽으로 또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자,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들어올수록 자, 진원 깊이가 어떻게 돼?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 자,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가 자,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일본 쪽은 무슨 지진이 발생하고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자, 우리나라 쪽, 자, 진원 깊이가 점점 깊어지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수록 즉 밀도가 작은 판인 대륙판 쪽으로 들어올수록 진원 깊이가 점점 어떻게 돼? 깊어져서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진원 깊이가 깊은 무슨 지진? 신발 지진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섭입형 경계 중에서 해군은 자, 호상열도와 같은 화산 활동도 나타나는 화산대도 나타나고 자,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모두 나타나는 지진대도 나타나며 자, 신발 지진은 반드시 무슨 형 경계? 섭입형 경계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판의 깊이 판의 깊이가 깊어진다가 아니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자, 대륙판 쪽으로 또는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원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 지금 호상열도도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나타났지. 따라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는 첫 번째 호상열도가 위치하고 자, 두 번째 자, 진원 깊이도 깊고 밀도가 작은 판 쪽이 밀도가 큰 판 쪽보다 진원 깊이가 깊다. 그래서 진원 깊이도 깊다. 다시 말하면 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무슨 지진이 발생을 한다?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자, 밑으로 내립시다. 신발 지진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며 세 번째, 대부분의 지진 발생 빈도도 자, 밀도가 큰 판 쪽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밀도가 작은 판 쪽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진원의 대부분도 자, 밀도가 작은 판 위에 분포합니다. 진원의 대부분도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밀도가 큰 판 쪽보다는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크고 대신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진원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의 경계에 가까운 쪽보다는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는 대륙판 쪽으로 멀어지는 또는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멀어지는 쪽은 지진 발생 빈도도 다소 줄어들고 자, 진원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겠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진원의 대부분도 대부분 자, 문제에서는 가끔 이제 우리가 진항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비슷한 말이야. 자, 진항은 사실 조금 이따 그냥 따로 설명할게. 자, 진원의 대부분이 어느 쪽에 분포한다?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분포한다. 그래서 세 가지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호상열도가 위치하고 진원 깊이가 깊은 자, 신발 지진도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며 자, 진원의 대부분도 좀 다 지진 발생 빈도겠지? 진원의 대부분도 자, 어디에 분포합니까?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분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렴형 경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자, 이 수렴형 경계는 굉장히 많은 양이 나타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지워놓고 나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자,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자, 판의 경계가 이렇게 성립이 돼 있대. 판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호상열도가 이렇게 분포했고 자, 호상열도가 이렇게 분포했고 자, 그리고 나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쭉 연결을 했더니 지진은 주로 여기서 이렇게 쭉 발생을 했고 자, 그리고 X 표시한 게 이제 신발 지진의 위치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무슨 지진의 표시를 했다면 신발 지진의 표시를 했다면 자, 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A판이 있고 자, 이쪽이 이제 뭐에 B판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게 호상열도가 분포하는 위치래. 그러면 호상열도도 판의 왼쪽에 분포하고 판의 경계의 왼쪽에 분포하고 자,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 당연히 해구가 되겠지. 그러면 판의 경계의 왼쪽에 분포하고 자, 대부분의 진원이 자, 판 A 위에 분포하며 신발 지진도 판 A 쪽에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 판 B가 판 A를 섭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판의 밀도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판의 밀도는 판 A하고 판 B하고 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판 B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판 B가 판 A를 섭입해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해구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본 해구, 그 다음에 뭐 얄류산 해구, 자, 이름들이야 그냥 해구, 그 다음에 퉁가 해구, 그리고 자, 필리핀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예요. 마리아나 해구인데 자, 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 자, 이거는 필리핀에 있는 거라고 그랬지. 자,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 필리핀이 호상열도야. 마리아나 해구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필리핀은 호상열도 중에 하나이고 자, 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판 해양판이랑 요거는 해양판이 충돌을 해서 자,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충돌을 해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섭입할 때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해양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구. 그러면 우리는 일단 마리아나 해구를 보면 되고 자, 문제는 요것만 나오니까 자, 일본 해구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무슨 판이 해양판이 충돌해서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해서 만들어지는 자, 가장 대표적인 해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해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